시간에 유전 배웠습니다. 유전 배웠고 생식은 끝났고 생식과 유전에서 이제 유전. 그래서 우리가 멘델 유전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 법칙 배웠지? 그 다음에 독립 법칙 배웠어. 그 다음에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좀 어긋나는 거야. 우리가 분리 법칙에 의해서 둘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뭐 라지 R, 스몰 R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결정돼서 하나가 나타나야 돼. 예를 들어서 라지 R, 스몰 R이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어긋난다는 거야. 실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덜만 주름지거나 덜 주름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있으면 뭐 노란색, 초록색이 있으면 노란색도 안 나오고 초록색도 안 나오고 우열의 원리를 어긋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분홍색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는 내용이야. 이렇게 켰는데 저거 뒤에 거 키면 소리가 나가지고 9월에 온대. 4개월 당겨졌어. 9월 5일인가? 얘기 안 했어? 네. 이거 에어컨 뒤에서 귀뚜라미 소리 나잖아. 키면 몰랐어? 키면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 나. 합격금 괜찮네. 좀 있으면 날 거야. 귀뚜라미. 새 소리. 새 소리가 날 거야. 여기 이었어요. 민기야 자면 안 돼? 맞지? 네. 뭐 보고 있어 지금? 자면 안 돼? 자는 게 아니라 저 소리 들리게 해서 눈감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근데 꾸벅꾸벅은 왜 하는 거야? 네. 꾸벅꾸벅은 왜 하는 거야? 그래요. 신기하네. 저런 소리가 나요. 원래 저거 고치려고 AS 브레이크가 5개월 뒤인데 5개월 뒤면 히터 틀어야 되잖아. 네. 근데 에어컨 고치러 온대.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일정이 당겨져서 9월 초에 온대. 저 중간 유전. 자, 중간 유전 3번입니다. 유전의 법칙, 우리 멘델의 법칙 3개 배웠잖아. 네. 멘델 유전 법칙. 그게 2번 괄호였어. 이거 3번. 유전 법칙 이제 끝났고 이제 3번입니다. 중간 유전. 독립 법칙까지 다 끝내거든, 그지? 네. 자, 중간 유전. 원래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 아니면 이거가 결정돼서 그게 형질로 드러나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중간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거야. 불점이다. 불분명해지는 관계가 나오는 거야. 둥근 것도 아니고 주름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나온다거나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색깔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간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우열에 우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고 그 중간에 중간형으로 발현이 되는 거야 실제.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하나 그려보면 빨간색 빨간 꽃과 흰 꽃을 수분시켰는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 빨간 꽃과 빨간 꽃 라지 R로 표현할게. 빨간 꽃. 그 다음에 흰 꽃. 흰 꽃이니까 W로 표현할게. 소문자 W. 얘는 흰 꽃.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빨간 꽃과 흰 꽃이야. 자, 이게 뭐냐면 라지 R, 라지 R. 얘는 스몰 R, 스몰 W, 스몰 W. 자, 우성, 얘가 우성이야. 얘가 우성이고 얘 우고 얘 열이야.
그럼 우열의 관계가 분명하잖아. 그럼 우성이랑 열성이면 얘 라지 R과 스몰 W면 뭐가 나와? 우성 순중과 열성 순중이 만나면 항상 뭐가 나온다? 우성 순중과 잡종이 나오잖아. 뭐 나와? 접수. 잡종 RW가 유전자 핵이겠지? 잡종이 나와. 그럼 얘 무슨 색일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데. 우열의 관계가 뭐야? 빨간색이 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RW면 빨간색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이렇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거 무슨 색? 핑크색. 핑크색이야. 핑크색이 없네. 자, 이런 색이 나오는 거야. 분홍색.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무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잖아. 이런 중간형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뭐 했을 때? 그러면 자가수분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같은 유전자형을 수분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RW로 나온 이 개체를 자가수분시키는 거야. 같은 유전자형을 다시 수분시키는 거야. 수분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RW 수분시키면 뭐 나와? 뭐 나올 수 있어? 라지 R RW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 다음에 W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라지 R은 무슨 색일까? 빨간색. 빨간색. RW는 빨간색. 우열의 관계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지만 실제 그렇게 나와 안 나와? RW 어떻게 나왔어? 분홍색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RW에도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야. 분홍색이야? 분홍색으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WW는 흰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무슨 형이야? 표현형이야. 그치? 표현형.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 라지 R 이렇게. 그러면 유전자형을 좀 표현해보자. 유전자형은 어떻게 돼? 라지 R 대 RW 대 WW가 몇 대 몇으로? 1대 1? 2대 1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표현형으로 보면 빨간색 대 분홍색 대 흰색이 몇 대 몇으로? 1대 2대 1로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민기야 는 또? 네. 너 왜 졸려? 일어서 그러면 졸리면 정신 차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야. 안 들린다. 이러고 있어. 좀 짧게 듣고. 근데 진짜요. 너무 졸린데 좋은 거라고. 이상하게 그러는데 민기? 좀 졸면서 그랬지 너. 너딱 들켰어 지금. 아니야. 필기가 지금 이거 딱. 야 이거 넌 솔직히 졸면서 그랬지. 필기가 지금 전혀 다른 필기인데 얘가 왜 갑자기 일로 갔어? 이렇게 분홍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이상해졌어 너 필기하는 거. 공부해볼 게 없어. 어디세요? 조건성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학원에서 막 쉰 껌류 이런 거 줬는데 이제 안 준대. 왜요? 왜요? 복도에 쓰레기 버리고 학원 구석구석에 쓰레기 버리고 껌 뱉어놓고 계단에다가 화장실에다 뱉어놓고 이랬어. 안 됐네. 전혀 시민의식이 좀 그러지 않으니까 주세요. 낮은 모습을 보여서 영수증 길거리에다 버리고 계단에다가 영수증 버리고 저요? 누군가 그렇게 레몬이랑 사과 뭐 먹을래? 레몬. 사과? 네. 레몬 뭐냐? 레몬 라임 사과 사장님 너 웬만하면 먹는 거 상관없고 주는 거 상관없거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선생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껌이 안 나오나 봐. 공산주에 원래 껌이 막 쌓여있거든? 근데 껌이 없네. 자. 네. 그래, 요즘에 필기가 그렇게 가게도 그렇게 그려야지. 근데 이거 어? 안 맞아요. 근데 좀 이상. 그 앞에 거 왜 이렇게 길어? 왜요? 길게 내려갔어. 뭐? 그 중간에 잘라야지. 뭔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뜯어도 돼요? 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해. 어떻게 돼? 자, 오케이. 이게 중간 유정이야. 뭐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중간형이라는 뭐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 분홍색이 튀어나왔지, 그렇지? 우열에 따르면 빨간색과 흰색만 나와야 되는데 핑크색이 나와버립니다. 오케이? 이런 거를 중간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어긋난 걸 찾아야 돼. 자,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라고 하지. 우열의 원리 어긋났어, 안 어긋났어? 어긋났어요. 어긋났어. 우열의 원리 어긋났어. 분리 법칙. 분리 법칙 어긋났어, 안 어긋났어? 안 어긋났어요. 둘 중에 하나 결정돼서 얘 나오는 거 분리 법칙에 따른 거잖아. 그렇지? 여기도 분리 법칙 따라서 반 가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분리 법칙은 유지가 되는 거야. 우열의 원리만 반하는 거야. 오케이? 왜? 우열 관계 불분명. 불분명.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유전 법칙이 끝난 겁니다. 넘길까요? 넘겨서 좋아. 10번. 우리 유전이 9번이었지? 네. 10번. 사람의 유전. 네. 빨리 쓸 것 같아요. 천천히 써. 천천히 빨리 써. 기다릴게. 빨리 천천히. 빨리 천천히 써. 빨리 천천히. 천천히 빨리 좀 많이 이상하니까 빨리 천천히 써. 빨리 천천히 이상한데. 빨리 빠른데 천천히. 천천히인데 빨리 좀 이상하잖아. 빠른데 천천히. 정말 요즘 빨리 써야 얘기야. 계약이 지금 2주 언제 계약이지 너희? 21일. 21일? 요즘 몇 일이야? 9일. 아니 뭐 맞네. 뭐 평생 계약 안 할 것도 아닌데 뭐. 이게 우양이에요. 우양. 우열, 우영은 뭐야? 대학 끝나가자 바로 또 수행 엄청 보다. 그러겠지. 너 3학년이지? 네. 너 1학기만 시험 보지? 네. 근데 쌤이 11월 달에 보는데 어떻게 그게 중간고사죠? 어차피 뒤에 너 3학년 일정이 시험 일정이 달라서 아마 2, 3학년 따로 시험 보잖아. 작년에는 몇 달에 봤어요? 작년도 비슷하게 봤어. 11월까지 봤어요. 늦게 봤어. 11월 20, 21, 22인데. 그 일수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저기 2학년, 3학년 따로 봤어. 시험 일정이 달랐어. 3학년 시험 볼 때 2학년이 막 단축 시험 보고 바로 다음 주에 수업하고 막 그래. 시험 보고 바로 다음 주에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뮤지컬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애들을 뮤지컬 한다는 거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봤는데. 와 그냥 너희들 하는 거 어디서 하는데? 학교에서요. 원래 예술전당에서 했었는데 아 그거는 네그 저는 예전에 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술전당 가서 2년 전에 예술전당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맞아 학교에서 코로나 이후로 안 했었죠. 근데 그 얘기도 있고 애들이 예술전당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예술전당은 진짜 좋다. 원래 예술전당 있었어. 그래갖고 막 날짜 정해서 예술전당에서 공연하고 아, 막 그냥 사람들이 와서 봐요. 하더라고. 다른 학교 애들도 하고. 대박. 진심인 거죠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때문에 학교에서 한다고. 빨리 천천히 썼어? 저도 적었어요. 아니지 빨리 천천히 써야 돼. 성격 급박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저요? 아니 저 영상 보니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배려 있고 아, 친절하고 이런 모습. 아. 다 있으느라고 많이 돼? 아니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아. 마음에 안 들게 선생님 얼마나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어차피 복습할 거 복습할 때 한 번 다시 써보면 되지. 네. 쌤 군대를 다시 가면 싫어. 10억. 싫어. 10억. 싫어. 싫어. 그냥 싫어. 20억. 20억. 싫어. 50억. 지금 군대? 네. 지금 군대면 1억은 절대 안 하고 10억. 2억? 5억. 복무 기간이 며칠 되는 지금 똑같이? 지금이 1년 6개월 아니요 2년. 2년? 쌤때랑 거예요. 그게 안 되죠. 나 때문에 2년 2개월인데? 2년이에요. 2년 2개월? 5억. 5억? 지금 군대로? 아니면 아 지금 군대인데 내가- 2년 2개월. 지금 군대인데 2년 2개월? 1억 안 되고 2억 안 되고 3억? 세금도 떼요. 거기서. 3억? 세금 몇 프로 돼? 10%? 10%? 그럼 1억은 주고 다니고 2억도 고민하다 아닌 것 같아. 3억? 5억. 5억은 한다. 5억. 쌤때 군대면. 안 해. 10억. 10억 안 해. 20억. 밖에서 2년 동안 더 알차게 10억보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20억은 고민할 수. 20억? 그래 20억. 20억이면 20억이면 참지 뭐. 20억이면 괜찮아. 2년 2개월. 20억이면 10억은 10억. 근데 쌤 그 2년 2개월에 막상 하라고 하면 10억 줘도 안 할 것 같아. 그 무슨 훈련소에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소에 있을 때도 2년 2개월 폰데요. 훈련소 있을 때 딱 이때 하면 그때부터 하루 카운팅 되는 거야. 아깝다. 응. 그럼 훈련소 빼고 훈련소 따로 해요. 훈련소 따로 훈련소 있다가 훈련소 들어가면 재밌어. 훈련소는 재밌어. 훈련 뭐야 나 근데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어서 군대가 힘든 게 아니야. 그래요. 훈련이 힘들어서 군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힘든 거야. 뭐 어딜 가나 사람이 다 힘들긴 그럼 하지만 어디 군대가 제일 빡세요? 다 똑같지. 누가 더 빡세다 안 빡세다 그게 아니라 그냥 군대는 다 슬픈 곳이야. 우울하고. 민기가 없는 데 가는 거. 그냥 그때 되면 통일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요. 안 되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 나 때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더라고. 통일 안 할 것 같아요. 더 없어요. 그때는 막 군대가 1년 되는 근데 거예요. 통일 돼도 어차피 군대는 가지 않을까요? 가. 근데 이제 의무가 아니라 모집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로 모집은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모집이. 한 여자가 군대를 가는 거 같아요. 왜 우리야 너 여자? 나는 참 남자가 아니네 민기는. 여자 모르겠다. 여자도 불편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여자 갈 수 없어요. 근데 남자도 일단 군대 여군이 있잖아 장교.
장교나 아니면 부사관으로 여군이 있긴 있어. 근데 여군은 불편해. 왜요? 그냥 이게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남녀의 차이가 있잖아. 만들어지는 신체적 조건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어도 이게 한계가 좀 있긴 있어. 그런 부분들 그냥 좀 불편해. 슬프네. 차라리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좋아요. 차라리. 어차피 여자가 여자가 군대 가야 되고 남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가 가고 남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냥 여자들이 그럼 나가는. 100% 오케이지. 왜죠? 100% 오케이지. 높은 나가니까. 여자가 군대 간다고 우리 집 강아지가 군대 쓴 간다고. 딸이 있잖아요. 쓴 딸이 영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니까 잘 가. 일로 와볼까? 야, 군대 가는 게 무슨 막 죽으러 가는 건 아니야. 방금 좋은 경험이야. 오. 군대 경험이 진짜 살면서 많이 도움이 돼. 그럼 다시 한번 가시는 거예요? 다시 겪으시면 한 번쯤 해볼 만하다. 1년 멋 동안. 모르고 한 번쯤 해볼 만하다. 화이팅. 괜찮은 나쁘지 않아. 멋 모르고 한 번 경험해볼 만해. 와. 자, 사람의 유전 다 썼지? 네. 자, 사람의 유전. 자, 이 유전적인 부분에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앞에 유전 부분은 맨델이 지정한 그런 내용들이 주축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람 측면에서 보는 유전적인 부분이야. 어떤 특징이 있고, 사람의 유전 또는 유전병 이런 부분들만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유전. 일반적으로 맨델이 사람으로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콩으로 한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잖아. 왜? 사람으로 유전 연구하기 힘든 이유가 뭐였어? 한 세대가 너무 한 세대가 너무 길다. 자손이 많다. 작아서 자손이 적다. 작아서 있는데 다양한 교배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유전 연구를 하긴 해. 사람 측면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연구 결과를 만들지 못해. 워낙 기니까. 자, 이유 한 세대가 길다. 두 번째, 자손 수가 적다. 자손 수가 적다는 것은 통계 처리가 어렵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힘들다. 자,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있긴 있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자. 사람의 유전 연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쌍둥이 연구. 왜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할까? 쌍둥이 연구. 왜 쌍둥이 가지고 연구할까? 신기하니까. 그냥 얘랑 얘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늘 달라. 유전 연구하는데 왜 쌍둥이 가지고 연구하지?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유전자가 우리가 쌍둥이 종류가 있지. 일란성과 이란성.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쌍둥이에요라고 했는데 남자랑 여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란성이잖아. 서로 유전자의 형이 달라. 우리가 앞에서 생식을 배웠으니까 일란성과 이란성의 차이가 뭔지 알지? 왜 일란성이고 왜 이란성이고 이 차이가 뭐야?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난자에 정자가 두 개가 들어온 거야. 두 개라고 적었다. 두 마리가 들어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수정이 지금 한 곳에서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알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란성일 경우에는 얘는 이 뭐 두 명이 갖고 태어났어. 두 아이가 태어났어. 둘이 유전자는 똑같아. 보통 딱 길 가다가 남자인데 둘 똑같이 생겼어. 키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 그러면 일란성이네. 왜 똑같아? 유전자는 완전 똑같거든. 안에 있는 유전자가 다 똑같아. DNA 서열에서 다. 오케이? 이런 게 일란성. 근데 이란성은 원래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란성 같은 경우는 난자가 두 개 나왔을 경우야. 원래는 일반적으로 한 번의 배란에 하나의 난자가 나오는데 이상 예외로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수정이 두 개가 된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게 수랑관 난소 여기서 난자 하나가 나오면 정자가 가서 여기 수정을 해서 난화를 이렇게 겪는 거잖아. 그래서 자궁에 착상 아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한 곳에서만 나오거든. 번갈아서 매달. 근데 양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도 수정되고 착상은 두 곳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두 아이가 따로따로 크고 있는 거지. 이게 이란성이야. 얘랑 정자와 난자가 다르잖아. 그치? 둘이 유전자 형도 다릅니다. 그냥 아이 두 명인 것 뿐이야. 첫째, 둘째를 한 번에 키웠을 뿐이야. 뱃속에서. 누군지 이해가지? 그래서 저희 쌍둥이에요 라고 하는데 남매야. 저희 쌍둥이에요 라고 하는데 서로 생긴 게 좀 달라. 그런 경우에는 이란성입니다. 이렇게 일란성, 이란성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뭘 연구할 수 있냐면 자, 두 아이가 태어났어. 얘 일란성이야. 둘이 유전자형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연구하다가 딱 봤을 때 틀린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있는 얘가 손가락이 이쪽이 짧아. 그러면 얘도 짧아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얘도 짧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만 짧아. 그럼 왜 얘만 짧아? 이건 무슨 요인이야? 유전자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얘는 특이하게 코를 잘 파는 애야. 그래서 코를 계속 파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짧아졌어. 이거는 유전적인 측면이 아니잖아. 환경적인 측면이잖아. 이럴 수도 있고 둘이 똑같이 일란성으로 태어났어. 유전적인 완전 똑같아. 근데 한 명은 미국 가서 살고 한 명은 어디 가서 살지? 일본. 아니 북극 가서 살았어. 북극. 그리고 30년 뒤에 만났어. 만났는데 어떨까? 둘이 완전 똑같을까? 둘이 유전자형이 똑같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 딱 30년 후에 만나는데 서로 쌍둥이였지만 달라. 유전자형은 똑같은 일란성이지만 이런 다른 부분들이 다 뭐야? 환경적인 요인. 근데 그럼 DNA가 똑같아요. DNA 똑같이. 아예? 혈액형도 똑같고 다 똑같아. 같은 정자 난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거야. 쌍둥이 연구. 유전자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을 구분해서 연구하는 거야. 이란성 같은 애들은 그 반대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이런 게 쌍둥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란성과 이란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고 일란성과 이란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고 일란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가 동일 이란성은 유전자가 다른 이런 차이를 두고 확인하는 겁니다. 둘의 같은 형질이 있고 형질이라는 거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야.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 그지? 그러면 일란성 애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 같은 형질로 드러나는 거는 이유가 뭐야? 일란성. 일란성 애들이 같은 형질이 드러나는 건 요인이 뭐야? 같은.
유전자니까. 그치? 이거는 유전 요인이야. 유전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일관성이지만 다른 형질로 드러나는 게 있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 그래서 똑같은 일관성 보고 같은 부분이 있네? 이건 유전자 같아서. 다른 부분이 있네? 이 부분은 유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손가락이 짧아? 얘가 코를 많이 봐서 이건 환경적인 부분으로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형질. 자, 일환성이야. 같은 형질은 뭐야? 환경 요인이겠지. 둘이 유전자가 다르니까. 같은 환경에 살다 보면 비슷해지는 거지. 다른 형질은 왜? 유전 요인이겠지.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 네. 너 설명을 그림 이상하게 그렸네. 이거 하나의 난자의 정자 두 개가 아니야? 네.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야.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나날을 하잖아. 나날을 하면서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수정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였어. 그래서 유전자가 없겠지. 뭐 안 써도 되지? 네. 일화성 따로 표시 안 해줘도 되지? 네. 네. 어? 요즘 많이 가지고. 민기야. 네. 안경을 써라. 너 눈 더 나빠진다. 눈 찌푸리면서 보면 안 보이는 걸 계속 보려고 찌푸리면 눈에 진짜 안 좋아. 안경을 써야 돼. 나 안경을 사야 되는데 아니다 집에 있다. 네가 뭐 필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면 안경 써도 안 써도 되는데 학생이니까 필기해야 되잖아, 그치? 놓치면 안 되니까 안경을 써야 돼. 아니 쓰지 않더라도 갖고는 다녀야 돼. 그러면 필기할 때는 안경 쓰고 필기 안 할 때 안경 벗더라도 얘가 소지하고 다녀야지. 맞지? 안경은 나 한쪽 힘을 올라갔는데. 고쳐야지. 제가 지금 그 안경을 작년까지는 가지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어디다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찾아야지. 작년까지만 공부하고 뭘 공부 안 할 거야? 뭔 소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가계로 분석이죠. 가계 도 분석. 가계 도. 동기. 자, 2번, 3번, 4번 써주시죠. 첫 번째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뭐 가계도 분석, 통계 조사 또는 통계 집단 조사 또는 유전자 분석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 쌤 올해 워터파크 가셨어요? 응? 올해 워터파크 가셨어요? 워터파크? 네. 올해? 작년도 안 갔는데 재작년도 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기 이게 아니라 선생님 물에 이게 가슴팍까지는 뭐 상관없네. 물은 좋아해. 근데
가슴팍 이상으로 올라오는 물은 무서워.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발이 땅에 안 닿은 상태. 발이 닿고 안 닿고가 아니라 가슴팍 위에 수심이면 그때부터 무서워. 그냥. 몰라. 그때부터 가슴팍 위부터 올라오면 그때부터 숨쉬기 힘들어져.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숨을 쉬지만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져. 아.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아. 긴장하나 봐. 모르겠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막 그런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그냥 산을 가면 산을 가지. 계곡은 이런 건 좋다.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네,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물은 좀 약간 공포가 있어. 공포. 그래서 막 잠수해서 물속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짱 스쿠버 다이빙하고. 근데 아마 평생 안 할 거야 스쿼다이빙. 놀이기구도 어떠세요? 아 놀이기구 좋아해. 놀이기구 다 타. 뭐 새거 나왔다 그럼 가서 타라. 두 번 새거 타. 사람 없을 때 가서 두 번 새거 타봐. 무서우세요? 그냥 무섭지. 탈 땐 무섭지 막 몸이 붕 떠 있고 막 찌릿찌릿하지 막 손도 발끝이. 근데 막 재밌지. 그렇지 이기시. 근데 무서워 그런 거는 별로 잘 뭐 없는 것 같아. 자이로드를 타고 물 말고는 그렇게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 자이로드. 자유로 많이 탔지. 자유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꽝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바다 많이 보면서 탔지.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럼? 바다 보면서 그냥 앞에 보는데 이 정도 가진 않잖아. 그 앞에 이렇게 돌면서 앞에 머리 바꾸지 않아? 그러다가 옆에 얘기하거나 갑자기 갑자기 확 떨어지지.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자유로는 솔직히 무섭진 않다. 만약 고소포증이 있으면 무서울 수도 있어.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밑에가 높으니까 네. 뭐 발 닦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무서운 거는 내려갈 때잖아. 순간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자유로는 순간 1, 2초? 이제 훅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무섭다 이런 느낌은 없어. 간지럽지 않아요? 간지럽다. 여기가? 네. 모르겠어. 너무 좀. 네. 그런 근질근질하지 막 쏘고 찔찔하게 하는 거. 저 놀이기구 자꾸 되게 부러워서. 갖고 물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얘기 안 했어? 어릴 때 주고받은 거? 왜 죽고 싶어 했어요? 괜찮아요. 어릴 때 그 바닷가 나 되게 유치원 때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 네. 내 기억 안 나. 일단 초등학교는 무조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데 유치원 때인가? 모르겠어. 유치원 때보다 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유치원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혼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나이야. 보호자가 이렇게 있어야 돼갖고 아버지였나? 보통 이렇게 튜브에 타면 덩치가 내가 작잖아. 덩치가 작으니까 튜브를 가면 쑥 들어가. 요즘처럼 막 이렇게 딱 그렇게 애들의 튜브 이런 게 없어. 바닷가 가면 대여를 하지만 다 큰 튜브들이야. 애들 튜브라고 해도 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애들 튜브라고 해도 크거든.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돼. 누워서 이렇게 발 빼서요? 발 빼서 이렇게. 튜브에 이렇게 앉으면 돼. 엉덩이 들어가지고 팔 이렇게. 네. 설마. 뭔 말인지 알지? 엉덩이로 이렇게 슉 빠져. 그럼 엉덩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위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몸이 쏙 들어가. 네. 이게 너무 커서.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노는 거지. 보통 이렇게 놀잖아.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군인 출신이야. 네. 해병대 그 직업군인이야. 직업군인. 직업군이고 해병대 당연히 뭐 수영 잘하고 무서운데.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네. 그런 그러니까 뭐 내가 발이 닿든 안 닿든 나는 수영을 좋아하다. 이때까지는 어려서 막 물이 무서워 이런 건 없었어. 느낌이 그런 느낌. 근데 점점 깊은 데로 막 본인이 이제 보통 깊은 데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 깊은 데로 가는 거지. 깊은 데로 이렇게 가. 밀면서. 근데 이게 깊어질수록 파도가 세죠? 세잖아. 이렇게 탁탁 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서 뭐 이렇게 혼자 낙하서 잡고 있으니까 재미없잖아. 그래갖고 뭐 딴 걸 했나 아니면 잠수해서 밑에 들어갔다 올라온다고 했었나 아빠가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나에 대해서 시선이 떨어진 상태였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난 뭐 떠있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물놀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파도가 팍 쳐갖고 뒤집혔어.
지구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 상태에서 해가 일로 오면 돼. 아.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면 돼. 파도 때문에 딱 뒤집혔거든. 근데 엉덩이가 이렇게 낀 상태로 올라오는 게 껴있는 거야. 그래서 파도 때문에 팍 뒤집혀서 이게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엉덩이. 이런 다리야. 어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물속에. 야 무슨 소리야 그냥. 어퍼 이런 상태에 물 이렇게 있고.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껴? 계속 끼고 녹이다 보니까 뒤집혔는데 이게 안 빠졌어. 아 근데 안 빠져서 상걸 수도 있어요. 아 그치 깊었죠? 바다가 깊었어요. 그치 빠졌으면 내가 없어졌을 수도 아 있지. 바다예요? 바닷가 놀러 가서 어릴 때 보통 여름 바닷가 놀러 가잖아. 네. 바다에서. 그래서 주위에 사람도 많았어. 기억이 나. 사람들이 주위에 저걸 보고 한번. 그만했어요. 물론 딱 봤을 때 이게 떠다니고 뭐지 이러고 싶겠지. 위험한가 이러진 않잖아. 보통 이렇게 보면. 저기 엉덩이가 뭐지? 낄 줄은. 얘 튜브가 혼자 있지?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리고 이거 엉덩이라고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아 그래요?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봐. 그 엉덩이가 이렇게 굴곡이 진짜 이렇게 이쁘게 나지 쉐입이 이렇게 나잖아. 보통 그냥 이런 느낌이지. 수영복 입었으니까 이런 느낌. 수영복도 아니야 그냥 바지였던 것 같은데 팬티였나? 이런 느낌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이런 아까 어떤 과정, 아빠 어디 갔었는지 이런 건 기억 언제 갔는지 이렇게 뒤집어. 어딜 갔는지 이런 건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뒤집혔을 때 내 시선이 기억이 나. 뒤집혔을 때 나 물에서 눈 못 뜨거든? 근데 이때 눈 떴어. 떠갖고 다 보였어 바다. 바다가 보였어요? 바닥이 다 보였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막 흙탕물 막 이게 바다 들어가면 막 이렇게 파도 치면서 이거 흙탕물이 막 이렇게 날리고 여기 막 뭐 있고 막 이렇게 다 막 위에 까마고 있고 이렇게 다 보였어. 사람들 다 있고 뒤집힌 상태로 사람들 다 있고. 그래서요? 그러고 있다가 나 의식이 약간 없어질 때인가 그때 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확 뒤집어갖고 그때 아빠가 뒤집어서 그럴 뻔했네. 그래갖고 이게 이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밑에 뒤집어서 이 보던 그 광경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 딴 거 전후관계 괜찮게 만났는데 이 내 봤던 시선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우셨어요? 아 울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막 근데 토하긴 했지. 아빠. 물 엄청 먹었어. 아빠 막 몰라. 토하긴 했어. 엄마가 혼나셨을 것 같은데. 왜? 아버지? 그런 거 없어. 아우 살았네.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느낌? 괜찮아.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야. 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숨이 가빠져.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수영을 절대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네요. 트라우마일 정도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근데 무서운 게 많이 없거든. 진짜. 겁이 걔는 많이 막 공포 체험 이런 거 잘해요? 귀신 막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 막 깜짝 놀리고. 깜짝 놀랄 수는 있지. 누가 뒤에서 갑자기 확 하면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무서워 막 가면서 무서워 이런 건 없어. 나 초등학교 때도 막 밤늦게 막 새벽에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 진짜. 아무튼 근데 그 물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 워터파크다고. 근데 친구들 다 알고 있거든. 이제. 얘는 물 안 좋아하는 거야. 물놀이 갈 때는 별로 진짜 계곡 같은 건 좋아해. 계곡도 재밌잖아. 계곡은 발목. 그러니까 발목 정도 딱 괜찮은 것 같아. 딱 앉아서 이렇게. 무기가 없으면 딱이네. 자 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가계도 분석부터 볼게. 가계도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야. 부모 누구고 밑에 누가 나오고 여기서 결혼해서 또 자식이 누구고 또 이 자식이 결혼해서 또 이런 모습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도야.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뭐 우리 아빠가 나왔고 뭐 우리 아빠의 이제 형들이 나왔겠지.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빠의 자식 중에 한 명이고, 또 내가 결혼했으면 이렇게 또 자식 있고 이런 모습 이런 거 있잖아. 족보 같은 거. 이게 이제 가계도야. 이걸 분석하는 거야.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족이 갖는 특정 형질을 연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생명이야.
그럼 이 생명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야. 이제 가계도 분석이라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문제 풀 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가계도 분석. 자, 특정 성질을 어디서 가족의 집안의 이제 유전 이거 다 자식들이 유전이 될 거 아니야. 집안 유전 과정을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단조사. 가족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 집단,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그 집단, 그 사람들의 그 사회 그 구조 안에서 있는 그 집단들을 통째로 연구하는 거야. 통계, 그래서 통계를 내리는 조사가 통계조사 또는 통계 집단조사입니다. 확률 또는 빈도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중부 쪽 지방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남모양 적혈구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증후군 뭐냐면 그 적혈구 이 공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그릇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산소기체를 담아서 전달해줘야 돼 우리 몸에. 이 산소기체를 담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약간 모양이 남 모양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기체를 잘 담지 못해.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기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 뭐 산소가 전달되는 산소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아프리카 사람인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이 남 모양 증후군이 많아 유독. 이런 걸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심각한 빈혈을 달고 살아. 기체 전달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이제 통계조사, 통계집단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은 우리가 배웠던 염색체를 직접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염색체 모양이 괜찮은지,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쌍이 제대로 다 달려 있는지, 어떤 거는 한 쌍이 아니라 세 개가 한 쌍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염색체를 분석. 그래서 유전자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형 분석. 말 그대로 방금 내가 말했던 염색체의 모양을 보고서 파악하는 핵형 분석. 그 다음에 DNA 분석. 색형은 모양이나 염색체의 수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 DNA 분석은 유전자,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유전병을 파악하는 겁니다. 유전병을 뭘 갖고 있네요. 이런 파악을 이런 유전자 분석으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배에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유전자 조사할 수 있어. 그 아이 유전자를 조사해서 이 아이가 지금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심각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 아이를 가졌는데 심각한 유전병을 가진 아이야. 조사해봤더니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만약에 그 사람이 물론 자식을 낳는데 유전병이 심각한 거야. 그럴 때는 키우기 힘들잖아. 어느 정도 어쨌든 책임지고 키워야 되니까 그 정도의 권한을 준대 요즘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어쨌든 그렇게 유전병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요? 유전병 진단 가능.
한다. 이 유전자 조사,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 네. 자,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계도예요. 그래서 가계도는 따로 빼서 따로 나옵니다. 개념이. 가계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족보 같은 거야, 족보. 자, 쌤, 화장실 갔다 와. 맞다. 이거 캐비 가본 적 없으세요? 캐비. 게임인데?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어. 보통 친구들이 가장 흡연 기간 나가면 이제 가능하지. 가서 할 게 없으니까. 발 담글 거면 그 돈 주고 흡연 가지 않잖아. 발만 담그고 갈 거면 안 가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는 거잖아. 네. 근데 발만 근데 그 담그고 놀이기구 타는 거는 저게 물이 여기까지 오지 않잖아요. 이게 미끄럼틀 같은 거? 아무튼 그냥 싫어. 뭐지? 차라리 캐리비안 갖고 그 옆에는 에버랜드를 가지. 너희들 캐리비안 가, 나 에버랜드 갔다 올게. 이런 건 괜찮겠다. 에버랜드는 솔직히 티엑스프레스라고 탈 게 있어요. 아니야, 재밌네 에버랜드. 사파리가 요즘 재밌어. 사파리에 얼마더라? 인당 10만 원인가? 그 사파리 그 동물들 이렇게 큰 버스 같은 거 타가지고 큰 버스타 같은 거 타가지고서는 사람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사파리 한 바퀴 돌잖아. 네. 이건 기분. 근데 거기 사파리 그 신청하면 그 약간 찝차 있지, 찝차. 운전하는 사람 말고 뒤에 자리 하나 더 있는 거. 네. 그럼 신청한 두세 명만 탈 수 있어. 이거 타고 가보고 싶어. 인당 10만 원 얼마인가? 체험하는 거 신청하는 거 있더라고. 그럼 그걸 타고? 그럼 이거 따로 예약해서 이거는 타는 거야. 그럼 동물들 바로 앞에 몇만 원 다 볼 수 있대. 사자, 호랑이 바로 눈앞에서 내가 고기 주는 거야. 실장에서 고기 이렇게 주는 거야. 호랑이요? 직접 목이 다. 그러다 먹히는 호랑이.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 하나 쉽지 않아. 이런 거는 전혀 무섭지 않아. 나 돌발인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그냥 없는 먹히실 거예요, 그냥. 먹히면 일단 싸워봐도 먹히겠지 뭐. 아무튼 그런 건 무섭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 너무 비싸고. 또 혼자 갈 수 없고.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건 돈 안 아까운 것 같아. 아니요. 캐리비안에 비해서 10만 원 쓰는 거는 이런 거 같은데. 교돈 할 바에는 캐비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이게 1시간 좀 안 되나? 그럴 거야. 1시간인가? 1시간이나? 동물을? 다 보는 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리 동물들 다 보는 거야. 굳이. 퓨범,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기린, 하마 다 들어와서 목이 다 한번 줘보고 걔는 곰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에서. 아니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다 보는 건 완전 다르지. 굳이. 그 동물의 채취까지 느껴지지. 털, 채취 이런 거 다 느껴지지. 냄새나요. 그럼 냄새나지. 야생동물인데 그럼 뭐 향수를 뿌리고 쓰는데 당연한 거지. 그런 냄새는 뭐 자연스러운 냄새는. 독수리 요새 타보셨어요? 타봤어. 무서워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서 없어졌어. 거기 바이킹이랑 거기 허리케인 사이에 있었어 원래. 네. 원래 여기 있고 허리케인 있고 여기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바이킹 타는 거 있거든. 여기 밑에 여기 범퍼카 있고 여기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여기 이제 독수리가 있었어. 그 안에 숲속이거든. 숲속 막 가로질러서 이렇게 타는 매달려가지고. 그 거꾸로 돌아요? 이런 거야. 그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딱 고리 걸어갖고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앉아서 타는 거야. 그럼 이게 갔다 옆으로 갈 때 이렇게 움직이고 갈 때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그래. 재밌어. 그러니까 레일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의자 같은 거에 딱 이거만 낭떠러지예요 밑에? 다 없지. 밑에 없지. 다 막 나무 막 숲 이거. 그럼 막 이렇게 막 꺾이고 이런 건 없어요? 약간 아틀란티스 같은 거야 느낌이.
근데 빨라요? 레일이 있는 아틀란티스. 빠르지. 당연히 빠르지. 무서워요? 무서웠나? 모르겠어. 네, 하도 에버랜드도 안 오래전 가지고 가가지고. 에버랜드도 안 가지고 진짜. 에버랜드 언제 갔냐? 몇 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조만간 많이 가겠지. 얘가 좀 더 크네. 야, 에버랜드까지 내가 못 가고 과천은 가서 많이 못 하더라고. 저번에 후루마에도 한번 타더니 블루라이드는 재밌어요. 자기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걸 한번 느끼더니 확 쫄더라고. 아, 블루라이드 설렌다 저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꺼봐. 이런 유전자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다 그랬어? 네. 자, 보통 남자를 표현할 때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네모. 그 다음에 여자를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로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써있지 않더라도 가계도 분석에서 네모가 돼 있고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성별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뭐 색칠이 돼 있거나 무슨 표시가 돼 있거나 그거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따로 바로 옆에 범례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동그라미 세모는 외꺼풀, 쌍꺼풀 없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네모랑 동그라미는 쌍꺼풀. 그럼 이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남자, 쌍꺼풀이 있는 여자. 그 자식으로 딸과 아들 둘을 낳는데 보통 첫째, 둘째 앞에서부터 보통 그런 걸 해. 그럼 얘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이제 아들인 거지. 첫째는 쌍꺼풀이 없는 딸이야. 그 다음에 둘째는 쌍꺼풀이 있는 아들. 그럼 쌍꺼풀이 있는 아들이 쌍꺼풀이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네.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몰랐어? 자식 몰랐어. 딸. 딸만 넷을 한 거야. 근데 첫째 딸만 쌍꺼풀이고 나머지 다 쌍꺼풀이 없어. 이런 상태야. 이렇게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파악했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요거 보고 파악하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분석이 뭐냐면 우성과 열성을 구분해야 돼. 쌍꺼풀 있는 게 빨간색. 자, 빨간색. 너희들이 가계도 문제 풀 때 그냥 드립다 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포인트를 준 요 우열 파악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 무조건. 우리가 중등 부분에서 푸는 문제는 우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우성열성 알지? 우성열성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성이랑 교배를 해서 자식이 열성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없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우성이야. 그리고 열성이 나온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아요. 열성과 이거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야? 순종인지 잡종인지 몰라. 네. 겉으로 우성이 드러난 사람. 얘는 뭐야? 얘는 쌍꺼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쌍꺼풀이 우성인지 외꺼풀이 열성인지 몰라.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그걸 구해. 우리가 찾아야 돼. 그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열성과 열성이 만났을 때는 우성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 우성, 예를 들어서 라지 A와 뭐 예를
라지 A와 스몰 a를 대립전제라고 칠게. 우성의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열성이 나올 가능성 있지. 스몰 a, 스몰 a 나올 수 있어 없어? 진짜요. 있어. 우성 사이에서도 열성 나올 수 있어. 이해가? 근데 열성이야? 열성이라는 거는 무조건 스몰 a, 스몰 a. 열성끼리만 있어야 열성인 거잖아. 그치?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얘는 두 개 다 우성으로 드러나지만 얘만 열성이잖아. 그치? 그럼 열성이라는 거는 스몰 a, 스몰 a라는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우성은 라지 A,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거나야 되는데 있어 없어 라지 A 자체가? 없죠. 없어. 그럼 나올 수 없는 거야. 우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 요거 파악하는 거. 열성 사이에서는 우성이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 가정하고 보는 거야. 어떻게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있는 게 우성이라고 칠게. 자, 보자. 있는 게 우성이라고 칠게. 그러면 우성과 우성이야. 그렇지? 우성과 우성 사이에 열성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열성도 나올 수 있고 우성도 다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쌍꺼풀이 있는 게 얘를 열성이라고 볼게. 쌍꺼풀이 있는 게 열성이라고 볼게. 얘 열성이야. 열성 사이에 얘 우성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쌍꺼풀을 열성으로 지정했으면 얘 열성, 우성이잖아. 우성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 우성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열성이 아니라 쌍꺼풀은 우성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이거 이해가면 훨씬 편해. 생각보다. 이거 보고 파악하고 이거 보고 시작하는 거야. 잘 해석이 다 가게 되는. 고1 때도. 그럼 봐봐.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뭐야? 열성, 우성 봤을 때는 가능하지만 열성으로 생각하고 봤을 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다 무조건 파란색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 못 파악하는 거야.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구나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야. 그럼 문제 다 풀렸어. 그럼 문제 다 풀린 거야. 열성은 쌍꺼풀 A, 라지 A, 이거 스몰 a라고 하자. 자, 열성이라는 거는 얘들 다 열성이라는 거잖아.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야. 그러면 뭘 파악할 수 있어? 얘랑 얘.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 열성 나왔다는 거잖아. 네. 열성이라는 거는 뭐야? 스몰 a, 스몰 a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유전자는 뭐야?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스몰 A. 라지 A 둘 다 라지 A면 이렇게 나올 수 없어. 그치? 그러면 이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얘는. 이해가? 얘는 뭐겠어? 스몰 A, 스몰 A. 얘는 뭐겠어?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여기서 얘가 나왔네. 그럼 얘 뭘까?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없지. 얘 거 반에서 얘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라지 A 하나 있어야 돼. 아니, 스몰 A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얘 거 하나랑 얘 거 하나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다 찾은 거지. 이렇게 유전자가 분석하는 거야. 이게 가계도 분석이야. 어렵지 않아. 제일 처음에 우연 파악만 내가 보면 돼. 어떤 걸 딱 가계도 딱 들어왔어. 가계도 들어오면 딱 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보는 거야. 이런 애들. 얘들은 힘들고 이런 애들 보는 거야. 이해가? 네. 이렇게 해서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거 금방 까먹어. 이해갔니? 네. 네. 잘 필기해놔? 필기했어? 네. 자, 필기해놔.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이거 간안 넘쳐. 넘겨야 돼. 4번에 상용 연습체 유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금요일에 못 오시지 않을까요? 어? 학원 금요일에 못 오지 않을까요? 아니 금요일 날씨 좋을 거야. 아니요? 비가 좀 낼 수 있지만 그 정도. 아니, 태풍은 금요일- 목요일만 잘. 아니에요. 지나가요. 금요일에도 있어요. 금요일 오긴 하는데 북한 사람이면 금요일에 영향을 받아. 근데 지금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어떻게 가까운데 북한이? 경기도는 좀 가깝죠. 그래. 경기도. 가까운 편이 북한. 저희가 광주에 살진 않으니까. 그걸로 비 오고. 그래도 비는 와. 근데 이 태풍 지나가는 영향인지 뭐 우리가 학원을 못 올 정도로만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못올 것 같아요. 선생님 다 파악했어. 근데 목요일은 모르겠다. 목요일은 좀. 목요일 목요일 만약에 그날 당일날 날씨가 만약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당일날 연락을 주겠지. 아니 근데 목요일에도 비 올 확률 100%인데 금요일은 100%예요? 아 그래 100% 근데 이제 태양이래. 태풍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아 그리고 그게 있어.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있잖아. 네.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네. 보통 태풍을 이렇게 그리거든. 태풍이 있으면 태풍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태풍 밑에 있다고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지 않아. 피해가 강 세기가 태풍의 세기가 똑같지 않아. 태풍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의 세기가 달라. 둘다 있지. 오른쪽은 피해가 커. 바람도 강하고 그 세기가 강해. 근데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좀 약해. 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강원도나 여기 어디야 부산. 경상도 이런 쪽에 살면 피해가 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태풍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우리 피해가 좀 있겠지. 근데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라서 피해가 그렇게 아니 크지 않아. 중쪽으로 가면 근데 바람 이런 거는 셀 수 있긴 한데 날아가면 어떡해요? 하고 오다가 그럼 안 되잖아요. 타면 다 날아가잖아. 그 정도로 심한. 그럼 내일 학원 오실 거예요? 와야 될 것 같아.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이제 학원 좀 받을 것 같아. 아 학원을 지키셔야 돼요? 학원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옥상 때문에 비 이제 오는 거나. 아니 저번 그저께 비가 갑자기 엄청 왔잖아. 알지 저녁에. 네. 그때 비가 갑자기 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테라스거든. 테라스 물이 이만큼 차더라고. 순식간에. 빨리 빼신 거예요. 그럼 만약 테라스 더 많이 올라오면 이쪽 테라스에 있는 문에서 물이 엄청 흐를 거야. 넘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학원에 물바다가 되는 거지. 오, 그럼 좋네. 이제 그럼 그렇게 금요일에 수업하네? 수업 못 하겠죠? 아니 그 수업해야지. 아니요. 아니 이게 축하하면 계곡 온 느낌으로 양말 벗고 계곡 온 느낌으로 시원하게 하는 거지. 아발 담그면서. 첨벙첨벙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 더운 날씨. 야 어느 계곡 가면 위에 에어컨 이렇게 혹시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에어컨. 아, 안 되겠는데? 그리고 또 원래 계곡 가면 에어컨 안 끼잖아. 물도 딱 많이. 계곡 온 느낌으로. 있잖아요. 사람이 딱 졸면 물도 뿌려줄게. 알았지? 민기야 물도 뿌려줄게. 안 좋. 좋네. 계곡 느낌으로 딱. 그럼 내가 한번 넣어줘. 다 그런 느낌으로 딱 해줄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목요일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금요일은 그러진 않을 거야. 아, 그러니까 만약 목요일에 날씨가 좀 괜찮아요. 그럼 금요일에 난리가 나죠. 목요일에 날씨가 괜찮으면 금요일에 금요일에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태풍이라는 게 바닷가에 있을 때는 강도가 센데 이 내륙에 바로 도달하잖아. 그럼 이 대륙과의 마찰이 굉장히 세지고 원래 바닷가에 있을 때는 그 수분이 바로바로 보충이 되잖아. 그 세력을 확 키워. 근데 육지에 도달하면 일단 이 바다의 표면보다 이 마찰력이 커서 이 태풍 자체가 마찰력 때문에 세력이 금방 줄어들어. 그 다음에 수분도 공급하는 부분들이 확 줄어들잖아. 내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세력이 확 줄 거야. 일단 부딪히기 시작하면 세력이 확 줄 거야. 이 줄은 세력이 오래 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빠른 애면 빠른 태풍이면 줄면서 빨리 지나가서 피해가 좀 클 수도 있는데 속도가 느린 태풍이래. 세력은 좀 있는데 속도가 느리대. 그럼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 세력이 엄청 약해지거나. 자 이렇게 태풍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 분석이 가능하니까 지구과학 공부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딱 일기도 보고 이 태풍 어떤 느낌이다. 어떻겠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왜? 딱 하는 생활의 지혜. 너무 그걸 분석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분석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렇겠구나.
우리 더하기 빼기 할 때 분석하지 않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어. 그냥 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빨리 사고하자. 아무튼 계곡 같은 느낌으로 그럼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다들 수영복은 안 입고 와도 되고 시원하게 입고 오면 돼. 네. 그런데요. 자, 상염색채. 상염색채가 뭔지 알지? 네. 1번부터 22번까지의 쌍을 상염색채라고 하지. 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너희들이 가르쳐 줄지 모르겠어. 가르쳐 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해 가면 갈수록 아마 너희들이 나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막 깊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아 이런 거 있구나.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아 그때 거 배웠었는데 이런 거였는데 라는 게 기억이 나진 않더라도 익숙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자, 이 상염색채 유전과 5번이 뭐냐면 성염색체 유전이야. 근데 오늘 이제 상염색체 유전만 할게요. 상염색체 유전이 뭐냐면 염색체가 1번부터 22번까지는 그때 줄게. 이렇게 1번부터 22번까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상염색체. 그리고 23번. 이거는 23번째. 이건 뭐라고 불러? 남자 여자야? 남자. 남자. X, Y 느낌이 두 개가 다르니까. 어쨌든 상염색, 성염색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염색 유전은 뭐 어떤 거 유전 말하냐면 이 상염색체에 올려진 유전자.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에 관한 거는 첫 번째 유전자에 여기에 그 유전자가 올려져 있어. 예를 든 거 실제 이거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 예를 들어서 뭐 내 키에 관한 거는 22번째 유전자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상염색체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에 올려져 있는 유전자잖아. 그럼 또 내용이 좀 달라.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따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1번부터 22번 위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이 뭘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뭐야?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 염색체 같은 경우는 남녀의 출현 빈도가 어떻다? 출현 빈도차가 있다 없다? 없다. 남자도 똑같아. 성형색 관련 없으니까. 네? 남자 여자의 성형색체는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있어. 쌍꺼풀. 이거 우열도 표현해줄게. 쌍꺼풀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내 부모 이게 열성이 외꺼풀이잖아. 내 부모님이 둘 다 외꺼풀이다. 열성이다. 우성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난 진짜 없어요. 뭔가 좀. 있던데?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거기까지 하자. 네. 갑자기 막장 만들어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우리가 우열을 나는 그 과학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둘 다 없는데 자식이 둘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 있을 수 있지.
모르겠다. 내 과학적인 지식에서는 모르겠어. 근데 있을 수도 있겠지. 과학이 항상 진리는 아니니까. 저 이모랑 이모가 없는데 응. 북한 있어요. 빨리 있을 수도 있다고 있을 수도 있어. 어. 있을 수도 있어. 얘 남녀의 저기 뭐라 써요? 남녀 출현 비교차 X. 아니야. 남녀의 성염색. 성염색체는 뭐야? 성염색체. 상염색체. 아, 미안. 상염색체. 상염색체는 동일. 야, 성염색체가 동일하면 안 되지. 클라스. 자. 오.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있을 수. 내가 세계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난 모르겠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없다고 그러지. 근데 근데 이 설명할 수 있다. 이 쌍꺼풀이 네. 선천적인 쌍꺼풀이랑 후천적인 쌍꺼풀이 좀 달라. 태어난 적도 있어요. 아니야. 바로 태어났을 때 네가 못 봤잖아. 있었어요. 응애응애 할 때는 못 봤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없다가도 이게 크면서 피부 이런 게 성장하면서 좀 주름이 생길 수도 있거든. 후천적인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어. 이거 하지 않더라도 이제 크면서 자기가 잡혀 쌍꺼풀 생긴 사람들도 있어. 이 후천적인 쌍꺼풀 있긴 있어. 걔네 이때부터 있었는데. 아기 때부터 있었어? 아니야. 응애. 아니 있었다니까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거 뭐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있었던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있었던 거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왜냐면 주름 한번 잡히면 이게 거의 자국 같은 거라서 없어지기 쉽진 않아. 근데 막 눈두덩이 살을 미친 듯이 쪘다. 그렇게 해서 없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주름이 펴지니까 살찌면 주름이 좀 펴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기에는 눈이 이렇게 튕겨 부어야겠지. 근데 거의 모르겠다. 아무튼 예외가 있을 수 있대. 네. 난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개념상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 쌍꺼풀 예쁘고. 너 우리 집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거는 예외적인 쌍꺼풀의 종류가 많으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맞지? 수업 어렵네. 엄지? 자, 엄지를 보면 이것도 유전 중에 하나야. 엄지 보면 이게 이렇게 젖혀진 사람이 있고 나처럼 이렇게 안 젖혀진 사람이 있어. 이건 일자. 근데 이게 이렇게 꺾여서 젖은 사람이 있어. 멋있더라고요. 다 일자네. 이게 안 젖혀, 나도 안 젖혀지거든. 이렇게 일자와 젖혀짐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젖혀짐이 우성이고 일자가 열성. 근데 이게 봐봐. 우성이 좋고 열성이 열등한 거야? 네. 아니야. 맞아요. 둘이 대립됐을 때 발현되는 게 그냥 우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야. 근데 발현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열등한 유전자가 아니야. 쌍꺼풀 없는 게 더 쌍꺼풀은 진화가 잘 된 거야.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건 예전에 왜 뭐 찍는 거야? 찍는 게 아니라 덕태가 있는 거. 아니 좀. 앞에서 항상 젖혀짐 일자. 오늘 수업이 되게 재밌어요. 서짐이었어요. 찢어짐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보조개 있고 없고도 보조개도 유전이야. 있는 게 우성이에요? 없는 게 있는 게 그거야. 다 쓸게. 있는 게 우성이다. 그게 있는 게 우성이다. 자 이마선. 얘기했잖아. 우연의 법칙이 불분명할 수도 있어. 중간 유전이란 요인들 때문에 항상 우연이 명백한 건 아니야. 근데 오히려 불분명한 게 더 많아. 사람이라서 딱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중간으로 나오는 것도 많아. 한쪽만 있을 수도 있지. 한쪽만. 자, 쌍꺼풀이나 이런 엄지, 그 다음에 이마선. 이마 라인이요. 뭐 M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자거나 그런 것도 있어. 이마선. 이것도 그럼 뭐가 우성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성열성 좋고 나쁘고 아니야. 아니에요. M자. M자가 우성이고 일자가 열성이야. 아저씨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 얘들아 우성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다 열성.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가 앞에서 개념 배웠잖아. 자, 보조선이 아니라 보조개지.
보조개.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선, 없는 게 열성. 자, 혀말이. 혀 이렇게 했고, 약간 되는 게 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혀말이 되네. 이 혀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난 돼. 나 진짜 돼. 마스크 벗게 되면 보여줄게. 자, 혀말이. 혀말이는 가능이 우성입니다. 오, 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귓볼. 붙어 있는. 귓볼이 분리형하고 부착형이 있어. 귓볼이 이렇게. 우리 귓볼을 보면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맞아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저는 분리. 보면 이렇게 나도 분리형 봐봐. 다 분리네. 이 귓볼이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는데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알겠어, 아니야? 기분이 좋잖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이거. 그다음 저기 하나 더 있다. PTC. PTC 미명. PTC 미명이 뭔지 알아? 미명이 뭔지 알지? 아니요? 만미자야. 맛을 못 봐. 맹인 할 때 그 앞을 못 보는 거잖아. 미맹이라고 하면 맛을 못 보는 거야. 왜 뭐 얘기를 해? 아니 잠시만 됐어요. 맛. 네. 현대적이다. 자, PTC 민맹이 뭐냐면 맛 중에서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못 느끼는 사람이 열성? PTC. 쓴맛을 먹어. 쓴맛. 커피를 먹어도 안 써요? 그렇겠지? 쓴맛을 못 느끼는 거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우리 많이 없어. 그럼 전 민맹이 열성이고. 뭐 이거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모르겠다. 요리 사면 좀 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쓴맛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약은 잘 먹겠네. 약도 잘 먹겠고. 약 먹을 땐 유리하게 하겠다. 좋겠는데. 정상이랑 미맹. 자, 이렇게 해서 소주 부었는데 상 부었다고?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쓴맛이 단순하게 쓴맛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섞인 맛의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온전히 못 느끼는 거야.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꺼웠네. 40분이네. 좀 늘렸네. 아니야. 자, 질문. 질문. 제가 뭐 드릴까요? 응? 드릴까요? 그래 재밌어? 완전 재밌어? 저 오늘 딱 첫 타임 거 모았거든요. 조조? 네. 몇 시야? 첫 타임이? 8시 너 얼마야? 조조하면? 저는 앱에서 10,000원? 재밌나? 보고 싶긴 했는데. 콩코리 좀 보세요. 재밌어요. 스포해드릴까요? 이병헌은 그 연기 잘하겠지 아들? 스포해드릴까요? 이병헌 죽어? 아니요. 이병헌 안 죽고요. 시끄러워. 수업 다 할 거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시원하네. 늘 보고 오세요. 응? 지금 시간 있을 텐데. 지금 보고 하고? 네. 얼마나 시영아 보는 게 얼마나 진호아 얼마나 재밌겠어요. 좀 늦어 주말. 청소년이라서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랑 가면 볼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되는데 엄마 아빠는 영화를 안 좋아해서. 뭔지 모르겠다. 83년생 김정인가? 그
그때 보고 안 봤는데 그 이후로. 그게 믿음.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 직전이었어 그게.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진짜 영화를 그 전까지는 진짜 많이 봤는데 그 후로는 영화를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보세요. 영화 너무 좋아한다. 저도 좋아해요. 봐도 돼요? 왜요? 스포할 거예요. 스파는 나. 스포할게요. 12시까지 있었거든. 오늘 전화해서 너무 말 안 들었다고. 스포할게요. 스포하고 싶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영화는 첫 타임콜 좋아요. 너무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말 근데 꿈도 희망도 없어서 너무 좀. 이 영화가 네. 꿈 희망도 없다고? 꿈도 희망도 없어요. 요즘 절망적이에요. 요즘 그런 게 재밌어. 네? 아니, 근데 이거 살짝 실제로 있을 법해서 좀 별로. 그게 막 지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진이 엄청 아니 지진이 맞나? 지진이 엄청 심한 지진이 생겨서 한 아파트 빼고 그냥 다. 좀 말이 되나? 아빠도 되게 잘 지었네. 근데 엄청 오래된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빼고 심지어 그 단지에서도 그 아파트 한 동만. 동 빼고 다. 근데 요즘 근데 꼭 그 아파트가 싸워야 돼? 싸우죠. 네. 그 겨울인데 영하 밖에 영하 몇십 도 동네. 살 데가 없어서. 네. 아니 지진 때문이네 지진.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 생기시는 쌤은 사실 거예요? 응? 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응. 오. 한번 살려고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는데요? 희망이 없다고? 네. 희망은 주관적인 거니까. 희망은 내 기준으로 사면 되죠. 혼자면 그럴 텐데 누군가 가족을 부양해야 돼 이러면 너무 괴롭겠지. 아. 근데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이병헌 가족 있어? 아 얘기해 줘. 말해드릴까요? 빨리 가. 됐어. 사실 이병헌은 이병헌 몰라. 이병헌 죽어요. 빨리 빨리. 죽어요 이병헌은. 죽나? 안녕히 계세요. 보실 거예요 쌤? 응. 영화 가서?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냥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 최근에 그거 말고 또 뭐 보고 싶으세요? 안 말해줄 거야. 스파할 거잖아. 아니에요. 나머지 스포할 게 없어요. 요즘 영화 재밌는 게 없어. 언니 밀수 재밌어요. 뭐? 밀수. 밀수? 아 밀수. 재밌어 그거? 유승환 감독 거예요. 유성은 재밌는 건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엄청 유치해서. 재밌어 밀수? 뭐 두가 중에 뭐가 더 재밌어? 저는 진짜 코미디를 좋아해서 밀수를 더 좋아하는데. 밀수 코미디야? 네. 내가 아는 밀수가 다르고. 그 김혜수도 나오는 거. 조인성. 조인성이 너무 잘생겼어. 좀 잘생겼지. 아 코미디구나. 네. 아 그러면 유튜브에 봐야겠네. 네, 코미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콘크리트 두피는 꼭 영화관 가서